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국군의 날 특별 생중계 관계로 저와 임보라 앵커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올해는 국군의 날 기념식을 조금 앞당겨서 바로 오늘이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네, 이어 잠시 후 오후 4시부터는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숭례문을 시작으로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특히 오늘 시가행진은 기존의 육군 위주의 시가행진에서 벗어나서 육해공 3군과 해병대 통합 역량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가 될 텐데요. 시가행진을 위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웅장하고 위용 있는 모습 그리고 최강의 전투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엄종선 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자, 국군의 날을 맞아서 시가행진 대원들이 이제 곧 숭례문을 출발할 예정이죠. 이 시가행진은 지금 10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의 강한 전력을 국민 앞에 그리고 대내외에 직접 선보이는 기회인데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군 7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성장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행사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요즘에 K방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외 홍보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에게 강력한 국방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군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한다고 봅니다. 네. 자, 현재 국민사열대 앞과 세종대로 사거리 앞 등에서 태권도 시범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해공을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 군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장병들인가요? 네, 이번 태권도 시범은 제9 공군 특수여단과 육해공군 또 해병대 장병 약 750명이 참가했습니다. 세 개 제도로 구분해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국민사열대 앞에서 그리고 세종대로에서 또 축하단산 앞에서 한 250명씩 이렇게 시범을 보입니다. 지금 시연되고 있는 태권도 동작은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 품새입니다. 근접 전투 간의 공격과 방어 기술로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적을 단숨에 제압하는 동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태권도를 전투 태권도라고 합니다. 네, 전투 태권도. 네, 실전성이 뛰어나서 주한미군도 배우고 있답니다. 예. 군인들 개개인에게 호신술을 알려주면서 또 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나요? 네, 태권도 장면을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현장에 우리 장병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에 시민들이 늘어서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있고요. 지금 방금 이제 전투 태권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전성이 뛰어나서 주한미군까지 배우고 있는 태권도다. 그리고 군인들 개개인에게 호신술을 알려주면서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한다. 사실 대한민국 군 장병들이 전투에 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태권도를 통해서 배우는 어떤 그 정신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큰 몫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권도의 발차기가 특히 위력적인데 이는 군에 참 어울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총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발차기가 위력적인 태권도가 좋고요. 그리고 우리 태권도에는 점프하는 자세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산악지형이 많았던 한반도의 지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병사들이 많이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병사들이 단증을 따면 휴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휴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태권도 시범뿐만이 아니고 행사 전부터 다양하게 식전 행사도 준비가 됐습니다.
응원 타월이나 열쇠 고리, 군 스티커 이런 굿즈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각 군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함께 가서 한번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네, 지금 현장 화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자, 다양한 식전 행사가 이미 진행되고 이제 곧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만에 열리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 과거 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을 통해 국민과 우리 국군이 단결되고 화합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정조대왕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증강현실을 통해 함정이 출항이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강력한 국군의 위용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우리 국군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방위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고위력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LSAM, 또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KF-21 등이 처음으로 국민에게 실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우방 미군도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예,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네. 자, 제가 지금 우리 센터장님의 설명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정조대왕함 증강현실을 통해서 출항을 시키고요. 그리고 미군이 특히 우리의 우방인 미군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여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우리가 사실 언론에서 뭐 한국형 삼축체계라든지요, 또 LSAM 이런 용어들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위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진은 이 장비 부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러분, 이제 출발 직전에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장비 부대가 먼저 출발을 하고 도보 부대가 뒤를 따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병부대 지휘관이 명령과 함께 장비부대 행진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자, 기계화 부대를 시작으로 해서 삼축 체계까지 이 건군 75주년을 맞아서 공개되는 이 첫 번째로 장식할 장비부대 행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6개 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기계화 제대, 그리고 포병 제대, 방호 제대, 상륙 제대, 무인 체계 제대, 아미 타이거 제대, 이렇게 해서 6개 제대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제대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기계화 제대는 K-21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120mm 자주박격포, 또 K1A1 전차, 또 세계 최고의 전차 K2, K2. 네, AVLB라고 교량 전차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장애물 개척 전차, 예,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는 네. 그런 장애물 개척 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병 제대는 K55A1 자주박격포, 그리고 이 박격포에 탄약을 가져다주는 탄약 K56 탄약 운반 장갑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죠, K9 자주포, 그리고 다연장 로켓 체계인 천무, 그리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라고 장사정포가 어디서 쏘았는지 찾아내는 그런 대포병 탐지 레이더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제대는 네. 30mm 차륜형 대공포, 또 비호복합 체계, 천마 체계, 화생방 정찰차, 또 화생방 제독차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출발하게 될 장비부대원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현장에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잠시 뒤에
16시, 즉 4시 15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분 뒤 정도가 되겠네요. 네. 15분에 이제 힘차게 출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가행진 대원들이 곧 숭례문을 출발할 예정인데, 이 사실 국군의 날 시가행진, 제가 어릴 때도 그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보면서 우리 군이 저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적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사실은 든든함을 얻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10년 만이죠. 네. 건군 75주년을 맞아서 10년 만에 개최되는 이 대규모 시가행진,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시가행진은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 건군 7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성장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국방력 하면 와닿지 않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기 체계를 보여줘야지 또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무기 체계들을 보면서 요즘에 K 방산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 국방부 장관님이나 국방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별로 저희랑 회의를 안 했었는데 아하.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합니다. 네.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무기 체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가행진을 하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가행진 이제 국민 사열대로 지금 입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뒤면은 부대가 출발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명품 무기들을 보여주고 또 이런 명품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강력한 국방력, 힘에 의한 평화,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군대에 가보면 자기 무기 체계밖에 모릅니다. 아하. 예, 그런데 육해공군, 또 해병대, 소총에서 탱크,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군의 사기도 아울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비가 꽤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공군 장교로 군에서 복무를 했는데 이 사병들을 지휘해서 대규모 행사에 참여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병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훈련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시가에 나가서 연도에 늘어선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는 순간 그 피곤함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고 그게 오늘 또 떠오르네요. 네, 지금 저 사이카들의 네. 불이 켜졌고 이제 곧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 부대가 출발 직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 네, 숭례문 앞에서 이제 출발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저 맨 앞에 있는 저 오토바이들이 MC 부대라고, 그러니까 군사 경찰들, 사이카들이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가행진 기동대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장비 지휘부를 시작으로 해서 제대별로 순차적으로 행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장비 부대 행렬은 우리 군의 각종 무기 체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어떤 임무, 어떤 역할을 하는 무기인지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기계화 제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K-21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이 K-21 보병 전투 차량은
차량 한 대당 11명의 분대 규모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동성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 차량입니다. 2008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고 이래서 헬기와 경전차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70k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군요. 네, 빠르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경보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서 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그리고 에어백식 수상 부양 장치를 장착해서 하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네, 공병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력으로 도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곧 나올 체계가 120mm 자주박격포입니다. 네. 기존의 4.2인치 자주박격포를 대체하는 무기 체계입니다. 자동 방열 기능이 있고요. 사격지 차량과 함께 운영돼서 자동으로 사격 통제를 하고 신속한 사격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동 탄약 장전 방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사격이 가능합니다. 예, 분당 10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체계가 교량 전차입니다. 교량 전차요. 네, 산악 및 소하천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 기계화 부대 장비들이 지형 간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2m의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그 교량 전차는 K1 전차의 차체를 활용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 기계화 제대의 행진 장면 보고 계십니다. 보병 전투 차량 K21 그리고 120mm 자주 박격포 보셨고요. K1A2, K2 전차 그리고 교량 전차까지 지금 여러분께서 설명과 함께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K2 전차는 공세적 입체 기동정을 수행이 가능한데요. 세계 네. 최고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 전차도 시속 70km 가능하고요.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신속하고 양압 장치가 있어서 화생방에도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추적하고 자세 제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적을 섬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군에서 전차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K2 전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피하 식별이 가능한 그런 아주 훌륭한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개척하는 전차가 있습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 네, 이게 특히 필요한 이유가 전차들이 기동하다가 막히면은 기동을 못 하거든요. 네. 빠르게 기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뢰지대나 아니면 낙석, 방벽 등 다양한 장애물을 개척해서 기계화 부대의 기동 지원을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에 애칭이 있다고요? 네, 코뿔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굴삭을 할 수 있는 굴삭팔이 있고요. 지뢰를 무력화하는 지뢰 제거 쟁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감응 지뢰 무력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서 전방에 강력한 자기장을 발사하면 지뢰가 터집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신 기계화 제대가 처음으로 출발을 알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포병 제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포병 제대는 그 어떤 순서로 국민들 앞을 지나가게 될지요? 네, 포병 제대는 K55A1 자주포가 있고요. 그리고 K56 탄약 운반차가 있고 네. 그 뒤를 이어서 명품 K9 자주포가 있고 또 K9의 탄약을 운반하는 K10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련장 천무 체계가 있고 대포병 탐지 레이더인 아서K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2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이 K9 자주포라든지 이 천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이름을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국민 앞에 그 당당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포병제대를 차례대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먼저 155mm 자주포인 K55A1 자주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자동으로 방열을 하는 장치가 있고요. 발사 속도는 분당 4발입니다. 네. 근데 K9은 그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생존성을 굉장히 향상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반자동 급속 장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보조 동력 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리고 K55 차량을 이용한 또 탄약 운반 차량이 K56 탄원차입니다. 분당 10발의 자동 적재가 가능합니다. 네. 3명만으로 또 적재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고의 그 K9 자주포를 잠깐 설명드리면 네. 굉장히 장거리 사격 능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장전하고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에서 8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탄 6발당 축구장 2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탄약 적재량이 48발입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는 명품이라서 2000년대 초반부터 튀르키예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까지 수출을 했고 호주, 이집트와 계약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K9 자주포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장면은 무인 잠수정이 지금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서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기계화제대, 포병제대, 그 다음에 방호제대, 상륙제대 순서로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 보이는 무인 잠수정은 해상과 수중에서 적의 침투를 감시하고 정찰하는 그런 임무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 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장기 소요에 반영이 돼서 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갑차에 탄 군인들이 밝은 얼굴로 또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호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230mm 다련장 천무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천무도 참 우리 국민들 귀에 익숙한 이름인데요. 네, 이 천무라는 명칭이 2011년도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국민이 지어준 이름이군요. 네, 이 천무라는 게 다련장 로켓으로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 버리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계는 130mm 다련장 로켓 구룡을 대체하는 신형 다련장 로켓입니다. 정확도와 사거리가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1분에 12발이나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8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는 최고 80km의 속도로 신속한 진지 전환도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의 삼축 체계라고 적혀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언론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킬체인, 삼축 체계 이런 용어들인데요. 네, 해병대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 그러니까 육해 공군의 해병대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시가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말 그대로 축제장으로 마련된 시가행진 지금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또 많은 장비들, 많은 다양한 군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여서 또 함께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무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무 체계는 육군의 대표적인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킬체인과 KMPR의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 매우 높은 정밀도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현무 체계는 탄도미사일 계열도 있고요. 순항미사일 계열도 있는데 그 정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센치 차이 나지 않게 타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현무라는 명칭이 북방의 수호신을 의미합니다. 자총령 500호 남주작 북현무. 네, 그리고 이 현무 체계 중에 고위력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대량 응징 보복의 주요 수단입니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그 중량이 최대 8, 9톤에 이르기 때문에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위력 탄도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군에 엄청난 화력을 지닌 이제 장비 부대를 보내고 이제 육군 지휘부를 시작으로 한 도보부대 행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힘차게 팡파를 울리면서 사실은 국군의 날 행사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하면 이 우리 장병들의 힘찬 행진과 또 팡파르, 절도 있는 분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그 중심에 도보부대가 있는데요. 육군, 공군, 해군, 미군 등의 순서로 행진하게 되는 이 도보부대 행진은 합동, 국직부대 등 4천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상군의 전력인 육군의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육군의 전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육군은 정말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K9 자주포, 또 K2 흑표 전차, 현궁, 현무 체계의 엄청난 정확성, 또 헬기 부대도 세계 최고 공격 헬기인 아파치의 최신 버전인 레이더가 달린 그런 헬기입니다. 또 정교하고 정확성과 큰 파괴력을 가진 탄약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력화한 무기 체계가 엄청나고 또 우리의 훈련 정도는 굉장히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치 헬기는 사실 영화에서도 많이 우리가 본 헬기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아파치 헬기가 한 대 뜨면 한 부대가 거의 이 섬멸되는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가진 헬기죠. 네. 그리고 또 아미 타이거라고 우리 육군의 자랑이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전투 체계입니다. 그래서 초연결 기반 전투 체계, 드론봇 전투 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 타이거 일단 빠릅니다. 그래서 분대 단위까지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해서 일반 보병대대보다 약 20배 빠른 기동 속도를 가지고요. 또 탐지도 잘합니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해서 표적 식별률이 25%에서 95%까지 향상되었고 생존율도 높습니다. 네. 워리어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조준경, 표적 지식이 또 방탄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서 소부대 생존율이 76배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육군 행렬 지휘부를 시작으로 군악대 이미 좀 화면에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국군 군기단이 지나가는 모습도 방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순서를 좀 소개해 주시고 현재 우리 육군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 생도들 다 모인 거잖아요.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육군 지휘부서부터 국군 군기단, 육군 군기단, 또 국방부 의장대, 육군 의장대, 통합군악대, 또 생도제대,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육군 사관학교 생도제대는 화랑의 후예입니다. 네, 그래서 1946년 5월 1일 개교한 이래로 국가에 헌신하고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데 가치를 두고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화랑의 혼을 담아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또 세계로 향하는 우리 육군 사관 생도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보실 때 모자 위에 이 깃털처럼 달려있는 저 장병들이 바로 사관 생도들이 되겠습니다. 네, 사관 생도들은 국군의 간성으로 키워질, 즉 장교 간부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 제대들도 볼 수 있는데요. 51년 개교 이래로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해서 군 전투력 보존 활동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 보병대대 중에 제2신속대응사단이 있습니다. 적의 심장을 파고드는 최정예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21년 1월 1일에 창설된 부대로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 강습사단, 또 첨단 과학기술군의 핵심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한 부대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은 사관 생도들의 행진을 보고 계시고요. 저 뒤를 이어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육군 보병대대 지금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2신속대응사단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전대대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특수전 대대 장병들이 굉장히 용맹하게 행진하고 있는데요. 특수전 사령부는 58년에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대침투 작전에 참가도 했고 또 완벽한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레바논, 남수단 등 해외 파병을 통해서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국제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정의 대체불가인 특전사들입니다. 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대체불가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 정도로 전투력이 강력한 그런 부대고요. 레바논과 남수단 같은 이 해외 파병을 통해서 실제로 국위 선양과 국제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수전 대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맹한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장면, 도보 부대의 행진을 보고 계십니다. 육군 지휘부를 시작으로 육군 군악대 군기단, 국군 군기단, 육군 군기단, 의장대, 그리고 통합 군악대, 계속해서 사관 생도들 행진 모습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사관 생도들 중에 육군 3사관학교 생도 제대가 있습니다. 네. 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의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씩씩하게 행진하고 있는데요. 68년에 개교를 했고 국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정예 장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생도가 되겠습니다. 네, 육해공 도보부대 행렬 중에 다음은 자랑스러운 충무공의 후예들이죠. 해군제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자, 센터장님, 우리 해군의 위상과 전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엄청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해군도 막강한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신의 구축함인 이지스함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습니다. 4척째 진수를 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구축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도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개발을 해서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SLBM,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이 시험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위함, 울산급 배치 3를 통해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또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전투관리 체계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도급 강습 상륙함, 기뢰함, 소해함, 고속상륙정, 우리 해군의 전투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잡는 세계 최고의 해상 초계기 P-8을 곧 전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해서 해양을 통제하고 우리의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며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만한 게 우리 해군이 2023년도 세계 최강 해군 5위에 선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마음껏 자랑해 주시죠. 네. 그 보도에 따르면 세계 현대군사 전함 디렉토리라고 있습니다. 그 연례 세계 해군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네. 네, 세계 36개국의 그 해군 전력 정보를 다 취합해서 우리가 5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전함과 잠수함 뭐 이런 군사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무기의 품질과 재고, 또 병력 규모, 공격과 방어 능력, 또 조선석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한국이 5위라고. 네, 한국이 현재 138개의 현역 해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 해군 전력은 북한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방어와 억제에 초점을 두고 구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의 총 수명은 한 22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 36개국 해군 중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당당히 5위를 차지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이제 국가안보의 핵심인 우리 공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빨간 마후라로 대표되는 우리 공군의 위상과 전력, 이것도 자랑하실 일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공군. 우선 세계 최고의 전투기죠.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텔스 전투기는 5세대라고 하는데요. 4세대 이하 전투기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F-35A는 A24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24 레이더로 보다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또 이 레이더로 최신 전자전 능력도 보유해서 적은 우리를 또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F-15K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 중에 작전 반경이 엄청 넓은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이 F-15K도 A24로 성능 개량해서 최신의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KF-16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그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인데 이 KF-16도 A24 레이더로 성능 개량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전투기 최초로 한국형 전투기 KF-22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곧 양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중에서 항공을 통제하는 그런 항공 통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서 급유를 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공군의 위용 전해주셨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죠. 이 한미 그렇습니다. 양국의 우위를 다지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군이 올해 우리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미 동맹 70주년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네. 6.25 전쟁을 되돌아보면 그때 미군 전사자가 36,574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미군의 참전 때문에 또 유엔군의 참전 때문에 저희가 승리할 수가 있었지만 53년도 전후에 저희 국민 소득이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32,661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전 벽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희의 노력도 엄청났지만 한미 동맹이 그 뒤를 받쳐줘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미 동맹은 70년을 이어온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인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군사적으로 상호 원조하는 동맹에서 현재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또 군사 안보 분야를 넘어서 경제 안보와 문화 콘텐츠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협인데 그래서 우리 한미 정상이 최근 워싱턴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53년에 시작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 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된 조약을 선포하셨는데요. 이런 든든한 안보 동맹의 기반 위에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뭐 미 군악대나 유엔 의장대가 좀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미 8군 전투 부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 8군 전투 부대가 지금 한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유래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 8군은 미 육군의 야전군이자 주한미군의 지상군입니다. 야전군이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면 즉각 투입하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계대전 시절에 44년 6월에 미국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서 태평양 전선에 많은 상륙작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미 8군이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을 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해서 한국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그리고 휴전으로 중단된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년에 주한미군이 창설이 되어서 주한미군 사령부에 예속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제2보병사단만이 남아있고 이 보병사단이 2개의 스트라이커 전투여단과 또 1개의 전투항공여단, 포병여단, 지원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화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재 또 우리 미래 주역 제대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ROTC, 사관, 생도, 또 각 대학 군사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ROTC 우선 학군사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국의 108개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해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학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 지식을 갖춘 문무를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108개 대학의 과반에서 좀 미달됐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분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시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뒤에 우리 국민들이 행렬에 합류하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 지금 서울 영광곡 마칭 밴드를 선두로 해서 그 뒤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이 지금 멀리 화면에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이 하이라이트이자 피날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군의 위용을 기리고 또 국군 장병의 사기 진작에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예전에는 좀 군이 무서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군은 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든든한 힘입니다. 네. 그 힘은 절대 멀리 있지 않고요. 그리고 내 형제가 또는 내 자녀가 또 내 부모가 국민으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그 의미로서 국민이 함께하는 이 시가행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육해 공군 해병대 미래 주역 그리고 우리 국민까지 모두 함께 시가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이 진행된 이 광화문 세종길은 특별한 의미, 승리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유래가 어떤 걸까요? 네, 6.25 전쟁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킨 우리 국군이 1950년 9월 28일 진군하였던 그 진군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는 또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세종로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승리의 상징인 거리를 우리 국군과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행진하고 있는 힘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 행진에 앞서서 이 건군 75주년을 맞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 문화 체험 행사가 9월 내에 이 광화문 광장 한강공원 등지에서 열렸다고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군 체험 행사들에 참여해서 매우 호응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공식 행사가 지난 9월 6일 망원동 서울 함공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해군 홍보대와 함께하는 공연에서부터 시작해서 드론 시뮬레이터 모의비행, 또 모터사이클, 군견, 군복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까지 굉장히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 잠시만요. 네, 지금 저게 바로 정조대왕함의 모습이죠. 네, 증강현실로. 네, 증강현실로 정조대왕함이 와 대단한데요. 여러분 세종로 거리에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대왕함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이고요.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정조대왕함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우리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렇게 증강현실로 행진에 참여한 적은 처음인데요. 네. 정조대왕함은 우리 대한민국의 8,200톤급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입니다. 네.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를 설치해서 128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또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그리고 함대함 미사일 해성, 이런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요. 또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탑재를 해서 항공기뿐 아니라 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하는 굉장히 뛰어난 함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혹여 세종로 거리에 실제 군함이 지나가고 있네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증강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강군과 그리고 디지털 기술력이 만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 이 거리를 정조대왕함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 그 증강현실로 보셨듯이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170m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크기가 실제 크기군요. 그렇죠.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실감나는 정조대왕함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오늘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자랑하는 수많은 무기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무기 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방산이 수출의 첨병이 되고 있는데 첨단 K 무기의 달라진 위상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올해 초 미국 CNN이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리거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브스지도 한국이 조용한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이 K방사는 남북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굉장한 성장의 동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국의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2012년에서 16년에는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에 불과했습니다. 1%. 네, 그런데 17년에서 21년까지는 2.8%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위치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1년에 73억 달러, 그리고 22년에 173억 달러까지 그 수출액이 굉장히 급증. 성장했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시아 위주였는데 우리 K방산의 수출 시장이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탄약, 함정 중심이었는데요. 이제 전투기, 자주포 등으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K방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가성비 높은 그런 품질입니다. 네. 네,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엄청 빠릅니다. 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생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만들어내는 속도 또한 빠르다는 얘기군요. 네, 그런데 그 품질마저 좋습니다. 그러게요.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기가 왜 각광을 받냐? 한국은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또 평지와 산악이 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무기의 성능을 굉장히 엄격하게 아하. 점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 체계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가는 곳마다 이 K방산의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해주고 있죠.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K방산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K방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기술을 도전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네,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죠. 네,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도보 행진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 6조 마당에 도착한 장병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여쭤볼까요?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이 국군의 충성과 헌신에 국민들이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10년 만에 개최되는 이 행사, 역동적인 국군의 모습을 이 국민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 전국에서 약 4,600여 명의 인원이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사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땀 흘려 준비를 한 건데 오늘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병 지휘부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관생도, 또 보병대대, 특전대대, 미군제대 336명이나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태권도 하는 친구들, 또 해군의 혼성대대, 공군의 혼성대대, 해병대대, 통합의장대, 그리고 통합기수당, 통합군악대, 군사경찰, 장비부대, 굉장히 여러 장비들을 저희가 보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래 주역이 되는 그런 제대들, 이런 제대들이 모두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잠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4.1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함께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도보대대의 이제 후미가 되겠죠. 네, 끝나가는 무렵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행진하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가 바로 국민들과 군이 함께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 국군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내용 중에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특히 이 336명의 미군 제대의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말이죠. 그 이전에는 주로 미군 의장대 정도만 참여를 해서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전투 부대가 직접 참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이다.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가행진이 숭례문을 출발해서 광화문 6조 마당까지 약 총 1.2km 정도의 거리를 쭉 이어왔는데요. 이제 광화문 6조 마당까지 많은 대대가 도착한 상황입니다. 자, 장비부대, 도보부대, 그리고 국민사열대, 그리고 후미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두 함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뭐 대형 사고나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대민 피해에 좀 큰 인력과 도움을 주는 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올여름에 수해를 당했을 때도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들 목도를 하셨을 겁니다. 네. 늘 국민이 큰일을 당했을 때,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군복을 팔을 걷어붙이고 네.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국군 장병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고요. 네. 우리 군 장병들이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가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역시 국민들과 우리 군이 함께 행진하는 이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군 장병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손을 흔들어서 군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젊은 덕 순정한 그때 그 자리 모두 중앙 달상을 향해 주십시오. 노성은 말을 잊었네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담배 친 눈동자 대통령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여러분의 늠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기쁘고 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분의 위풍당당한 개선 행진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우리 국민과 함께 국군 장병을 믿고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군의 충성을 다짐하는 구호를 제청하고 이어서 태극기 세리머니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병 대표가 선청하면 다 같이 호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 대한민군 화이팅! 국가와 국민의 충성! 네, 지금까지 현장 연결해서 대한민국 군의 시가 행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센터장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서 시가 행진 함께 지켜봤습니다. 참으로 늠름하고 또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곳에서 세계 145개국 중에서 한국이 6위다. 아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개발 능력이 이제 선진국을 제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무기체계를 품질 좋고 가성비 있게 만들어내는 방산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도 저희 무기를 탐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무기가 있으면 우리는 또 아낌없이 구매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이 땅을 지키는 우리의 병사들로부터 장군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국군을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국군을 계속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기반으로 한 평화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군의 위용을 알리고 또 시민들에게 국군에 대한 신뢰와 군 장병들의 사기까지 높일 수 있었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엄종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임보라 앵커와 함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순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